그러면 오늘의 주제, 노트펜, S펜에 대해서 한번 숨겨져 있던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요? 데스크탑으로 치면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우스 커서 되는 것처럼 빅스비를 활용해서 V30처럼 목소리를 인식해 잠금을 해제하는 그런 기능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랩과 리뷰 ASMR을 하고 있는 랩을이라고 합니다. 안녕. 자, 오늘은 리뷰 영상이에요. 어떤 걸 리뷰할 거냐면 짠! 갤럭시 노트 8. 지난번 영상에서는 설정 꿀팁을 다뤘었잖아요. 직접적으로 삼성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고 홍보를 하지 않거나 자세히 사용해보면서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숨겨진 기능이나 아니면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활용 꿀팁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3편으로 찍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갤럭시 노트 8 개봉기랑 어떤 설정들이 숨겨져 있는지 설정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설명란에 달아놓을게요. 자, 오늘은 설정 꿀팁에 이어서 짠! 이 S펜에 대한 활용도랑 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 참 여러분, 제가 S펜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설정 꿀팁 영상 때 소개해드리려다가 깜빡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화면 잠금 방법인데, 자, 이렇게 제 핸드폰 보시면 저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잠금을 해제하려면 지문을 사용하거나 방향 조합을 그리라고 나오거든요. 방향 조합이 뭐지? 싶으실 거예요. 갤럭시 노트 8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책상에 뒀을 때 지문 인식을 해서 하기가 불편하시다면 방향 조합을 통해서 화면을 해제하실 수가 있거든요. 짠! 자, 이런 식으로 화면 방향 조합을 통해서 잠금 해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설정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접근성 탭이 있죠? 접근성 탭 들어가면 추가 설정 기능 쪽에 방향 잠금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 잠금 눌러주신 다음에 사용 중으로 켜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위로 아래로 할지 옆으로 할지 방향을 조합하실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자, 제가 까먹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노트펜, S펜에 대해서 한번 숨겨져 있던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우선 노트펜을 이번에 처음 써봤거든요. 원래 그동안 계속 LG 제품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처음엔 이제 리뷰하려고 체험존에 갔는데 펜 써보고 갤럭시 노트 8 체험했던 것 중에 펜에 제일 놀랐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펜 뭐 이만한 핸드폰에 필기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싶었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쓸 겸 저는 랩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 틈틈이 생각나는 거나 아이디어 이렇게 적으려고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뭐 바꾼 지 일주일도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노트를 처음 써보다 보니까 기본 기능이 설명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처럼 처음 써보시는 분께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자르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기능이에요. S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노트 기능이잖아요. 노트에 필기하는 기능. 노트를 좀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화면을 켜신 후에 노트펜을 꺼내서 버튼이 있잖아요, 가운데에. 노트펜은 가운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신 상태에서 똑똑 두드리면 바로 이렇게 노트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필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부터 사이즈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필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 지우개 표시가 있어요. 굳이 지우개를 누르지 않으셔도 여기 똑딱이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필기에 대시면 그대로 획순대로 지워집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는 S펜 전용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위쪽에 설명란을 이렇게 누르시면 S펜 전용 모드라는 게 나와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지금 S펜 전용 모드인 상태거든요. 그러면 필기는 이렇게 펜으로 할 수 있고 손으로 스크롤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용 모드를 해제하게 되면 짠! 이렇게 손으로도 필기가 가능해집니다. S펜으로만 필기를 할 건지 아니면 터치를 다 인식을 해서 필기를 할 건지 설정하실 수 있는 탭이에요. 자, 그 다음은 S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탭에 가시면 제일 첫 번째 S펜 탭이 있어요. 에어뷰, 펜으로 직접 입력, 포인터, 꺼진 화면 메모 등등이 있거든요. 에어뷰 같은 경우는 펜을 이렇게 노트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화면에 동그랗게 생기는 거거든요. 데스크탑으로 치면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우스 커서 되는 것처럼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면 정보나 텍스트 등을 미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커서도 되면 뭐 어떻게 할 건지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정보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에어뷰입니다. 가까이 됐는데 그런 메시지가 나오길 원치 않으신다면 자, 에어뷰 사용 중을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에어뷰 기능에 대해서 갤러리랑 한번 관련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 갤러리입니다. 이렇게 갤러리를 보시면 펜을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요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펜을 가장자리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아래로 스크롤 되는 거 보셨나요? 화살표가 나오면서 아래로 스크롤이 돼요. 위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까 화면에 동그랗게 떴던 표시가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면서 펜을 화면에 직접 대지 않아도 스크롤이 돼요. 자, 이렇게 화살표 보이셨죠? 이것도 에어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갤러리에서 또 한 가지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데이트를 했는데 사진을 굉장히 서로 많이 찍었어요. 그럼 한 20장, 30장 되는 사진을 다 상대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 유용한 기능이에요. 물론 꼭 데이트 때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도 쓸 일이 있겠죠? 자,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사진을 꾹 누르게 되면 선택이 되잖아요. 자,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쫙 해주세요. 그럼 보이시죠? 이게 다 선택이 된 거예요. 한 번에 공유하기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갤러리 하니까 이게 생각났는데 갤러리에 사진 보실 때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캡처 화면이거든요. 이미지 화면인데 네이버 TV 제 페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 웹사이트로 이동 나오잖아요. 딱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바로 제가 캡처한 페이지로 가요. 이건 제가 지난 갤럭시 S8 리뷰 때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갤러리에서 S펜을 이용해서 사진을 복수로 선택하기, 미리 보기, 스크롤하기 이렇게 보셨는데요. 스크롤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미리 보기 같은 경우는 비디오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방금 찍은 망고 비누 영상인데요. 제가 선물 받은 망고 비누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S펜으로 이렇게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링크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링크를 보냈는데 들어가긴 조금 꺼려지고 무슨 링크인가 궁금할 때는 에어뷰로 이렇게 보시면 링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짠, 네이버 TV의 레벨 이렇게 나오죠? 어떤 링크인지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원이 안 되는 사이트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에어뷰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마우스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기능이 같으니까요. 자, 에어뷰에 대한 꿀팁이었고요. 그 다음은 포인터라고 있죠. S펜을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그라미 그게 포인터인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 항목을 비활성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꺼진 화면 메모. 꺼진 화면 메모는 자, 이렇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펜만 분리하게 되면 꺼진 화면 그대로 필기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S펜을 다시 이렇게 넣게 되면 저절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이 기능이 싫으신 분들은 꺼진 화면에서 메모 항목을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플로팅 아이콘이랑 S펜 분리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플로팅 아이콘의 경우에는 자, 노트펜을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펜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항목이 생겨요. 이거. 근데 이 부분이 손으로 터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 플로팅 아이콘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졌죠? 플로팅 아이콘을 끈 상태에서도 그냥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펜을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댄 후에 이렇게 누르면 다시 그 아이콘이 생깁니다. 계속 띄워둘지 안 띄워둘지를 결정하는 항목이에요. 플로팅. 자, 그리고 그 다음 S펜 분리시. S펜 분리할 때 에어 커맨드를 실행할 거냐, 새 노트를 작성할 거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냐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에어 커맨드 실행 같은 경우에는요. 자, 다시 넣었다가 빼면 짠! 이게 바로 실행돼요. 이게 에어 커맨드거든요. 바로 실행되고 노트 같은 경우에는 펜을 꺼냈다가 빼자마자 바로 노트가 실행이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하시면 펜을 빼도 아무것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아까 에어 커맨드 보셨잖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플로팅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부른 다음에 보시면
뭐 번역 이런 기능은 아실 테고요. 라이브 메시지도 여러분들 아실 테고, 새 노트 작성도 제가 아까 빠르게 실행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고요. 스마트 셀렉트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1편에서 설명드렸고, 글렌즈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여기 초록색 아이콘에 글렌즈라고 있죠. 실행시키게 되면, 자, 글렌즈 아이콘은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제 유튜브를 켜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글렌즈를 누르게 되면 짠! 이렇게 아래로 가요. 그리고 화면에 가까이 되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바꿔볼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간 후에 다시 또 펜을 떼게 되면, 자, 이렇게 썸네일이 바꾼 화면으로 바뀌게 돼요. 또 다시 펜을 가까이 가져가면 변경했던 화면이 전체 보기로 그대로 뜹니다. 멀티태스킹 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빠른 실행에서 에어 커맨드에서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기능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플러스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빈 공간이거든요. 플러스에 보시면, 자, 어떤 걸 넣을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뺄지 넣을지 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표시 누르면 이대로 항목에서 빠지게 되고요. 이거는 기본 기능들이고, 그 외에 네이버 메일을 넣겠다 하면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에어 커맨드를 실행하실 때 네이버 카페가, 아까 설정했던 네이버 카페가 이렇게 나와요. 바로 들어가면 좀 더 편리하겠죠? 네이버에서 레블리라고 검색해주시면 제 카페 나오니까요. 여러분 가입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노트 8에 대한 간단 개봉기와 숨겨진 설정 꿀팁들에 대한 1편 영상에 이어서 2편으로 노트만의 개성, S펜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노트 8 꿀팁 시리즈 마지막 한 편이 남아있는데요. 3탄 영상은 빅스비입니다. 빅스비를 활용해서 V30처럼 목소리를 인식해 잠금을 해제하는 그런 기능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다뤄보려고 해요. 금방 또 업로드를 할 테니까 구독 누른 후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